이번 시간에는 제가 14년 동안 이 투자심사역 그리고 정부지원 과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중에 인상 깊었던 사업계획서의 문제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항상 작성하는 이 정부지원 사업계획서나 IR덱의 흐름들을 보면 뭐 정부지원 사업계획서는 이제 PSST 그리고 이 IR덱, 즉 투자자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주로 뭐 문제 배경, 문제 정의부터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죠.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프레임에 저희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. 항상 이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장표들을 보고 심사하고 평가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유독 굉장히 유니크한 방식으로 딱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를 봤을 때 굉장히 이해도 잘 되고 저 팀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업계획서의 독특한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문득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 시간에는 그거를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봤던 그 기업이 만들었던 이 한 장짜리 이 시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스타트업은 HR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이었고 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.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신선했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저희 VC 분들과 AC 투자 심사학들이 굉장히 만족했고 그 팀을 미팅을 굉장히 많이 원했었는데요. 그 팀이 제시했던 거는 다음과 같이 대전제의 문제가 있습니다. 특히 HR 쪽 분야의 스타트업은 대전제가 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인재는 원하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대전제 문제를 갖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뛰어들어서 유니크한 방식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팀은 자신들이 전개하고 있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냐면 먼저 이 두 개의 이 선행 가설들을 먼저 보여줍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기업이 인재를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이런 가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이 인재를 직접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두 번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설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됐다. 이 두 개의 가설에 대해서는 유니콘 기업들이 이미 나와서 큰 투자를 받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. 자, 그런데 본인들은 세 번째 가설을 세운 거죠. 여기 인재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인재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세 번째 가설로 네트워킹 니즈를 해결한다면 인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본인들의 핵심 가설을 여기서 세 번째 가설로 제시를 한 거죠.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니콘 기업이 없다. 즉, 이 얘기인 즉슨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가설을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보시다시피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취준생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오프라인 모임과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이렇게 네트워킹 니즈를 해결을 해주면 인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핵심 가설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, 와, 가설 1번과 2번을 이미 해결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, 이거 세 번째 가설 의미가 있는데, 왜냐면 앞에 있는 가설 1번과 2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인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인재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네트워킹 니즈를 해결한다면 이라는 핵심 가설을 이제 끌고 온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가설이 전개가 된 거죠. 우리의 비즈니스 가설, 즉 우리가 반드시 테스트해야 되는 가설이 기존에 있는 검증된 비즈니스 가설에서 도출됐다는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를 봤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네트워킹 니즈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증거,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이 증거로 이렇게 실제 통계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투자자를 봤을 때 이거 반드시 실험해 봐야 되겠는데,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은 유니콘 기업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한국에서 이 팀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네
라는 부분에서 문제정의 부분에 굉장히 몰입감을 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팀은 이처럼 문제정의 부분에서 대전제에 대한 문제, 특히 HR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대전제 문제들을 각각의 스타트업 때 풀고 있는가,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가설들이 있고 그 가설에서 어떤 가설은 이미 검증이 됐고 여기에서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왔는지, 그리고 우리는 그 가설을 또 뒷받침하는 새로운 가설로는 어떤 가설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다음에,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논리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통계 데이터나 또는 에비던스들을 끌고 오면서 이 가설이 반드시 실험할 필요성이 있는 가설이고 이게 문제다라는 걸로 뒷받침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논리적 설득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 장표를 딱 보는 순간 발표가 끝나고 나서 모든 투자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은 발표였고 인상 깊은 IR 자료였다, 사업계획서 자료였다라고 이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칭찬을 했었는데, 저도 이 14년 동안 되게 많은 이 창업팀들의 사업 아이템들과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간혹 이제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이런 사업계획서들이 종종 1년에 한두 개씩은 보이는데, 특히 이 팀의 이 사업계획서의 이 문제정의 제시 부분이 지금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기억에 남는 베스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문제정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한번 설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신다면 이 투자자나 또는 심사위원분들을 굉장히 잘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